아무래도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어. 생각해봐. 급하게 볼일을 봐야 하는데 누군가 쳐다본다면 얼마나 소름 끼치겠냐고.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야. 내 인생에 이곳에 온 게 최악의 경험인 것 같아. 다시는 오고 싶지도 않고, 아니, 아시아의 나라는 이제 절대로 안 갈 거야. 외국인 여성은 화가 잔뜩 나 있었으며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쾌함으로 가득해 보였는데요. 무슨 이유로 여성은 이렇게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흥분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까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캐나다에 살고 있는 제시카 양이 제보해둔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20년 동안 신문기자로 일하고 있는 마틴 제시카라고 합니다.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곧바로 신문사에 취업을 해서 정말 열심히 선배들을 따라다니며 취재와 인터뷰를 했으며 기자로서의 활동에 책임을 다하려 항상 노력했죠. 특종이나 대서특필할 내용이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면서 저는 제 일에 대한 사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제 삶은 오로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의 내용을 신문에 실을 수 있는 것이었고, 뉴스거리가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위험해도 무조건 현장으로 달려가서 발로 뛰며 부딪혔던 혈기왕성한 시기였죠. 또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였고요.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라 무조건 나가서 만나고 확인하고 인터뷰를 해야만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자라는 직업은 정말 체력이 받쳐줘야 한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남자들도 힘들고 어렵다며 포기하려는 기사거리도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악바리 같은 든성으로 취재를 해오면 신문사 동료들은 나이스하며 손을 들어주면서도 저의 지독한 독종 기질에 혀를 내두르곤 했습니다. 그러던 저도 이제 나이도 들었고 더 젊고 혈기왕성한 신입 기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사실 내색은 안 하지만 조금씩 기가 꺾이면서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저에게 어느 날 회사에서 해외 파견 특파원으로 1년간 갔다 오라는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나라는 아시아 국가인 바로 중국이었죠. 동료들은 축하한다고 했지만 저는 왠지 제가 나이든 퇴물이라고 밀려나는 듯한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죠.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젊은 신입들에게 기회를 줘야 하기에 저는 아무 내색 없이 여행 간다고 생각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동료들이 하필이면 공산국가인 중국이냐며 내심 걱정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제 자존심에 언제나처럼 씩씩하게 괜찮아. 어차피 사람 사는 곳이 다 비슷한데 별 문제 있겠어?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자유로운 영혼인데 얼마나 좋아 하면서 당당하게 말했죠. 하지만 이런 호기롭고 거침없던 저의 멘탈은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바로 중국의 기가 막히고 형편없는 화장실 문화 때문이었죠. 배변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현상인데 그 배변하는 중국의 화장실이 저의 멘탈을 완전히 부수어버렸습니다. 화장실 공간이 협소해서 남녀 구분하는 칸이 없는 이런 것은 100번 이해할 수 있다 해도 내가 하는 배변 행위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건 미개인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었으며 그런 상식을 초월하는 장소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태연하게 용변을 보는 중국인들이 너무 기가 막혔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급하게 화장실을 갔는데 문도 없고 벽도 없이 여러 사람이 같이 앉아서 용변을 해결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대부분 아연실색을 하고 기겁을 하며 나가버리겠죠. 만약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간단한 식사와 용변을 위해 시골 마을의 어느 휴게소에 들러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우선 공중 화장실의 불결함은 두 번째로 생각하더라도 방금같이 동승한 주위 사람들과 낮은 칸막이를 경계로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악취를 맡아가며 배변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얼마나 난처하고 불편하겠습니까? 저는 중국의 특파원으로 가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화장실로 인해 적응을 못하고 회사에 귀국 요청을 해야 한다는 제 자신과 이런 현실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중국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화장실 문화가 있고 아직도 그런 문화가 남아있을까요? 어느 나라의 문화 수준을 알려면 그 나라의 화장실부터 가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나라뿐만 아니라 가정집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화장실은 그 나라의 문화와 의식을 보여주는 가장 현실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오랜 기간 외국인들에게 중국의 화장실은 공포의 대상이었을까요? 사생활 보호가 되지 않는 특유의 구조와 오물투성이 같은 끔찍한 위생 상태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왜 화장실에 문이 없을까요? 제가 알아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적인 이유로 접근을 해보면 현대화가 되기 전 중국인들에게는 화장실이 개인적인 공간이 아니라 문화공간으로 본다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화장실을 단순히 다른 나라들처럼 가려져 있고 철저히 개인 공간에서 볼일을 보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웃끼리 안부를 묻고 전하는 문화공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볼일을 보고 있는 중에 쭈그리고 앉아서 신문이나 잡지를 보며
바로 옆에서 볼일을 보는 사람과 웃고 떠들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서로가 용변을 보고 냄새를 풍기면서 웃고 사이좋게 이야기를 하는 문화라고 하는데, 만약 여러분은 친분이 있는 사람과 화장실에서 아래 옷을 내리고 쭈그리고 앉아 볼일을 보며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설사든지 아니면 변을 볼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방귀 소리를 들으며 천연덕스럽게 얼굴을 보며 웃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확실히 느낀 건 중국 화장실을 가려면 완벽하게 중무장을 해야 되었습니다. 더불어 강한 비위를 지녀야 하고 멘탈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한 번씩 깔끔한 화장실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시민의식의 부족과 전혀 관리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서 코를 막고 들어가고 인상을 찌푸리면서 나오는 수준의 화장실이 대부분입니다. 낙후된 지역의 공중 화장실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으로 방치되어 있어서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대소변을 해결하는 것이 매일매일 고역이자 하나의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다른 나라에 가봤을 때 공중 화장실에는 휴지가 비치되어 있는 곳이 종종 있었죠. 하지만 중국 화장실에는 반드시 휴지를 지참하고 가야만 합니다. 휴지거리는 부서진 채로 방치되어 있고 휴지가 걸려 있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아주 단순합니다. 화장지를 가져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 난처한 일을 겪고 싶지 않으면 반드시 휴지는 개인 소지품으로 지참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크하면 안 됩니다. 노크를 하면 안 된다는 게 금지된 말은 아닌데 중국 사람들이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노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외국에서는 노크하는 문화가 대부분이지만 중국에서는 노크하는 행위를 빨리 나오라고 재촉하는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노크를 하지 않는 게 매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절대로 노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노크를 해서 중국인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고 현지인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화장실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스스로 비법을 터득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더 답답했던 건 화장실 노크도 노크지만 문을 여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중국 화장실은 사무실 건물이건 공공장소건 손잡이가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손잡이 대신 조그만한 단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당겨서 문을 여는데 왜 손잡이가 없냐고 물어보면 문 손잡이를 떼어가는 경우가 너무 빈번하고 많아서 일부러 손잡이를 설치 안 한다고 합니다. 왜 손잡이를 떼어가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중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공용 화장실은 너무 더러워 변기에 앉아서 볼일을 보려면 아마도 하루 종일 엉덩이의 찝찝함을 견뎌야 하는데 오죽했으면 변기 위에 올라가서 볼일을 보지 마라는 말이 있을까요? 마주보고 있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서로의 대변을 보면서 상대방 엉덩이 밑으로 용변이 나오는 것을 감상할 수 있는데 굵은 똥인지 설사인지 이게 판별이 되면서 볼일을 보면 과연 시원하게 배변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모든 문화와 어처구니 없는 화장실 때문에 저는 중국 이미지가 더 훼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 화장실을 말하면 공포, 전율, 악몽 같은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중국 화장실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가 문 없음이란 문구와 사진이 상단에 바로 같이 올라와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런 엄청난 화장실 문화와 더불어 중국 사람들의 배변 습관이 세계 사람들에게 골칫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급하면 어디서든지 앉아서 볼일을 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상한 의식이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도저히 이해 못할 문화이자 중국 특유의 막무가내 정신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어디에서든지 본인이 급하면 싸질러 놓고 보는 이상한 짓거리 때문에 같은 아시아인에 대한 매우 안 좋은 인식이 생겨버릴 정도라고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어떻게 본능대로 행동할 수가 있나요? 오죽하면 미국에서는 이런 행동들을 보고 미개하고 원시적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어떤 미국인은 스위스 여행 중 몽트레의 레만 호숫가 프레드 머큐리 동상 부근에서 그 맑고 깨끗한 호수에 중국 아주머니가 어린아이 바지를 내리더니 소변을 보게 하는데 너무 화가 나고 몰상식한 저급한 행동에 그냥 아시아인 전체가 싫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극이기적인 사고 때문에 각국의 명승지에는 중국인들이 오는 걸 매우 싫어한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의 배변 습관이 왜 이렇게 골칫거리고 세계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로 되었을까요? 자국 내에서도 문제가 심각한데 중국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버젓이 저런 야만인 같은 행동을 하니 전 세계가 공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낙후된 화장실 문화로 인해 이미지가 나빠지자 시진핑 중국 주석은 2015년 4월 화장실 혁명을 선언했으며 중국 전역에 걸친 화장실 위생 정비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혁명이 성공했는지 몰라도 중국에서는 화장실 문화도 부익부 빈익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아직도 도시 외곽과 농촌의 많은 공중 화장실이 제대로 된 기본적 시설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나아가 시민의식의 부족과 관리의 미비로 코를 막고 들어가고
인상을 찌푸리면서 나오는 수준의 화장실이 즐비하다고 합니다. 낙후된 지역의 화장실 내부는 너무 처참해서 도저히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저는 중국의 이 모든 현상과 문화를 경험하고 다시는 아시아 쪽으로 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회사에 통보를 했으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둔다는 비장한 각오로 본사에 얘기를 했죠. 그러자 대안책으로 한국으로 근무지를 변경해줬고 저는 같은 아시아이고 인접해서 붙어있는 한국도 다를 바가 없다며 한사코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한국은 중국과 완전히 다른 아주 예의가 바르고 의식 수준이 높은 곳이라며 염려하지 말라는 편집장님의 간곡한 설득에 속는 셈 치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면서도 계속 화장실이 중국하고 비슷하면 어쩌나 또 못 있겠다고 하면 편집장님이 이제는 화를 내면서 그만두라고 하겠지. 이런저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문제인데 중국 화장실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해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저는 비행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죠. 하지만 그런 우려는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저는 묵은 변비가 해결하는 듯이 너무 기분이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한국의 화장실은 최첨단 시설에 너무 깨끗했고 은은한 향과 음악 그리고 비데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도대체 이곳이 화장실이 맞을까라고 의아해 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공항은 외국 사람이 많이 오고 대외적으로 나쁜 이미지를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신경 써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도착을 해서 일부러 지하철, 식당, 공공기관, 카페에 가보니 진짜 완벽했습니다. 모두 최첨단 시설을 하고 있었고 너무 깨끗해서 화장실에서 밥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청결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죠. 특히 카페에 있는 화장실은 비데, 손 세정제 그리고 가글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었는데 조그만한 종이컵으로 입안을 헹구는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화장실에서는 노크가 필요 없는 게 사람이 들어가면 화장실마다 사용 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어떤 곳은 위에 전자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인이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노크를 하지 않더군요. 똑같은 노크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너무 다르니 같은 아시아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차이가 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중국 화장실에 가글액이나 비데가 설치가 되었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죄다 뜯어가고 훔쳐가고 부수고 아마 엉망으로 만들고 말았겠죠. 화장실 바닥에는 미끄러지면 다칠까봐 특수 타일을 설치해서 노인이나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안전함을 주려는 확실한 배려가 보였고 손을 씻는 세면대에는 거품 비누를 누르면 알맞게 사용 가능하도록 양이 조절되어서 편리하게 나왔습니다. 손을 씻고 말리는 기계도 있었는데 매우 따뜻한 바람이 강하게 나와 순식간에 손을 뽀송하게 해주었고 화장실 내부 청소를 전담하는 사람이 완벽하게 점검을 하고 청소를 해서 정말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더 놀라웠던 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 방문했었던 고속도로 휴게소였습니다. 화장실에 많은 운전자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깨끗하고 완벽했으며 화장실에 아기 엄마들을 위해 기저귀 교체룸이 있는 걸 보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가족 화장실도 있었는데 내부에는 아기 변기와 아기 세면대, 아기를 앉혀놓을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기자 특유의 직업적으로 휴게소를 관찰했는데 세상에 식당 안쪽에 모유 수유실, 기저귀 교체 거치대, 아기 엉덩이 씻길 수 있는 세면대, 젖병 소독기, 전자레인지, 정수기 등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걸 보고 경악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반 가정집도 이 정도로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 많을 텐데 아니 공공장소가 이 정도의 시스템이면 거의 호텔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였죠. 그것도 이 모든 것이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옆에 물티슈와 유모차도 한켠에 마련되어 있는 걸 보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의식은 세계 최고이고 앞으로 이런 완벽한 시스템을 보여주는 나라는 보기 힘들 거라는 생각을 했죠. 저는 중국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한국에 매우 만족을 하였고 깨끗하고 완벽한 화장실 문화만큼이나 모든 사회적 시스템과 시민의식이 너무 좋았습니다. 덕분에 1년을 한국에서 너무 행복하고 편하게 생활을 하다 보니 돌아가기가 싫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 그리고 앞으로 중국에는 절대로 갈 일이 없을 겁니다. 아무리 예전과 다르게 변했다 하더라도 저는 다시는 중국에 갈 생각이 없으니까요. 만약 회사에서 또다시 중국으로 가라고 하면 그냥 때려치울 생각입니다. 왜냐면 한국 문화를 접해보면 아마 어느 나라든지 마음에 드는 나라가 없을 테니까요.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